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전해졌던 암호화폐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장이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 켜내면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켓캡도 전일 대비 소폭으로 상승을 해줬고요. 현재 9천억 달러 가까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 어제 대비는 2.7% 올랐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2.93% 올라주면서 여전히 2만 불 아랫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플랜 B가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된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 온체인 데이터 S2F 모델을 고안한 이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죠. 플랜 B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자체 개발한 비트코인의 온체인 지표 모델이 6월 중에서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됐다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강세 전환 시그널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상대 강도 지수인 RSI에서는 현재 강세 시그널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완벽한 상승장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죠. 알리 마르티네즈가 비트코인의 바닥이 근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이 하락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56.85%, 그리고 2015년 하락장에서도 이 5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6월 중순에가 50.09%, 그리고 지금은 48.23%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약세장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시점이 비트코인의 바닥가일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해당 애널리스트가 참고한 이 지표 MVRB는 자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고평가 혹은 저평가됐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 시장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전일 대비 5% 넘게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는 6.49%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보다는 전일 대비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지만 전주 같은 기간 대비는 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다행히 1,100불 위에 가격 안착하면서 현재는 1,130불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에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현재 가격 99센트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 USDC와 관련된 소식들이 최근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테라 스테이블 코인의 파산으로 스테이블 코인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USDC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현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이 정말 그 돈을 모두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의 CEO인 제레미 알레어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USDC의 발행을 뒷받침하는 서클의 재무 상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와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USDC의 디폴트,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가 USDC 달러 상환을 위한 준비금, 그리고 서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파이 시장에서 담보로 활용되는 USDC 사이에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서클은 언제나 USDC를 1대1 비율로 미국 달러로 고객들에게 상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USDC의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지급 준비금을 현재 미국의 국채로 80%를 가지고 있고 또 현금을 20% 가지고 있다면서 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5위에 바이낸스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BNB 전일 대비 4.95%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229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USD 큰 변동성 없이 가격 99센트입니다. 7위에 리플이 전일 대비 2.49% 오르면서 0.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르다노 전일 대비 2.37% 올랐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드렸던 이 카르다노의 바질 하드포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드디어 어제 저녁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의 바질 하드포크 어제 저녁 8시 20분에 진행이 됐고요. 여러 차례 일정이 딜레이된 이후에 진행됐던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던 것 같은데요. 이번 바질 하드포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카르다노 테스트넷은 이제 블록 생성 속도도 빨라지고 또 낮은 비용으로 스크립트 성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또 카르다노 사이드 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도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큰 업데이트가 있었던 만큼 가격적으로도 좋은 영향 끼쳐진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위에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현재 가격 $36에 거래되고 있지만 전주 대비 여전히 하락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위 도지코인 전일 대비 2.11% 오르면서 가격 $0.06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의 특징주로 또 새로운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이 이누라는 코인인데요. 국내에서는 워낙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강아지를 모티브로 한 밈 코인의 등장인데요. 파이누는 채굴자로 지정된 지갑에 이 예치된 토큰을 채굴하는 이 게임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2019년 3월에 베타 버전을 먼저 출시를 했고 작년 11월에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또 올해 4월에는 파이누 채굴 앱을 새로 개발을 했고요. 5월 23일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디지파이넥스 익스체인지의 신규 상장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누가 현재는 이 한국 공식 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할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과 굉장히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파이누 토큰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직접적으로 주최하면서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현재 150개국의 모바일 채굴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팬케이크 수합으로 거래하게 된다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파이누의 강점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조만간 파이 네트워크가 자신들의 이 오픈넷, 이 메인넷을 오픈해가지고 파이 기반으로 완벽하게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파이누 전일 대비 10% 넘게 올라주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코인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업계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이 기관들의 많은 유입세가 빠져나가면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의 주간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순유입된 돈이 $6,400만 집계가 됐는데 자금 중에 약 80%가 넘는 $5,100만 이 숏 비트코인 ETF 상품, 즉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ETF 상품으로 모두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을 추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브라질, 캐나다, 독일, 스위스, 미국 등 이 여러 국가에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에 강한 베팅이 걸리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투자 상품에 유입된 자금이 이 순유입, 순유출 금액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60만 순유입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솔라나, 폴카닷, 그리고 이더리움과 같은 자금에도 지속적으로 자금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관심도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한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CEO가 이번 FTX 인수와 관련된 사건을 놓고 또 개인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요. 백악관 통신국장이자 또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인 앤서니 스카무라치가 최근 진행됐던 인터뷰를 통해서 이 FTX의 블록파이 인수 결정은 암호화폐 약세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암호화폐 사용 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이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면서 이번 FTX가 이 블록파이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무래도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전반적인 암호화폐 미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약세장은 수많은 사이클 주기 중 하나일 뿐이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우리 시장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코인의 CEO가 충분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출금 중단 계획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군들 줄파산을 하면서 대형 거래소들도 굉장히 큰 리스크,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일부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쿠코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14개 암호화폐 지갑을 추적을 해보니까 쿠코인의 잔고가 하루 만에 18억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급감했다면서 쿠코인이 모든 출금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쿠코인의 CEO가 바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쿠코인은 충분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또 테라 붕괴 사태로 우리는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서 고객의 암호화 자산에 대한 출금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확실히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온체인 데이터 추적 툴들이 거래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갑을 완벽하게 추적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현재 데이터에서 가지고 보여주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와 관련된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개인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좀 제한할 수 있는 검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를 걸쳐서 지금은 개인, 기관, 또 다양한 회사들이 암호화폐에 자금을 넣고 있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싱가포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워낙 소비자 보호 장치의 도입을 위해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2017년부터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가 리테일 업계에 부적합한 투자라고 경고를 해왔다면서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투기적 성격을 띠고 있고 또 사람들은 투자한 돈의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암호화폐를 투자를 위해서 돈을 빌리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완도 일가족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해당 일가족이 루나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에 투자한 투자자 본인의 잘못이라면서 이 투자자들을 죄인처럼 몰고 가는 이 사회적 분위기에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 포럼 전문위원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비꼬았습니다. 최하인 전문위원은 EBN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사실 잘못은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 프로젝트의 잘못이다라고 명료하게 집어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망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눈을 속인 VC들과 거래소 그리고 코인 평가사들의 공동 책임이 있다면서 이렇게 명백한 범죄자들을 놔두고 왜 피해자가 욕을 먹어야 하냐면서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마켓 메이커를 동원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맛을 들인 프로젝트는 더 이상 기술 개발에 전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또 글로벌 세력과 결탁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정점에서 팔아치우면서 이 수많은 개미들을 시체로 만드는 무감각해지는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버리는 것을 본인은 다양한 사례들을 지켜봐 왔다면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다크사이드를 다시 한번 꼬집어내기도 했습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호황을 누릴 것 같은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또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한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이러한 위험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도 특별히 유의하셔서 투자에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